여러분, 불과 넉 달 만에 500% 넘게 오른 주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스페이스X의 핵심 파트너로 알려진 스파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스파이어의 엄청난 상승이 진짜 성장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플러스 511%.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숫자죠. 단 4개월 만에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왜 이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엄청난 급등, 그냥 우주항공 테마주 열풍에 잠깐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이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는 진짜 구조적 성장 스토리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관점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성장 동력부터 파헤쳐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바로 맞습니다. 스페이스X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스파이어는요, 스페이스X의 티어1 벤더입니다. 이게 뭐 그냥 협력사 정도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너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야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1차 중에서도 핵심 공급업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 세계에 딱 5개 회사밖에 없어요. 정말 독보적인 위치인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무려 1조 5,440억 원. 스페이스X랑 10년 동안 이만큼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1, 2년짜리 단기 계약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이 장기 계약이 스파이어의 성장 스토리에 엄청난 안정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뭘 공급하느냐? 바로 스타쉽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랩터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초합금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스타쉽 하나 만드는데 이 랩터 엔진이 무려 33개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스파이어의 매출은 그냥 따라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성장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2025년 예상 매출이 956억 원인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1923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보는 전망이 이렇다는 건데 와,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스파이어의 성장 스토리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자재 공급망을 직접 장악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특수 초합금을 만들려면 니켈이 꼭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구하려고 아예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사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수익성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 걱정거리였던 전환사채, CB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걱정거리가 이제 사라졌으니 주가 측면에선 훨씬 안정적이게 된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 막 가슴 뛰는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했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교림자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PER이 무려 85배. 와, PER이 85배라는 건 이익 대비 주가가 85배나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85배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동종업계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업계 평균이 한 25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확실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자,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2026년, 2027년까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스페이스X. 딱 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정말 만약에 스페이스X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셋째, 과거의 회사가 약속했던 실적 전망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각각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 시나리오를 보면 좀 더 그림이 명확해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26년 매출 전망을 달성하면 6만 2천 원 정도. 근데 만약 계약이 늦어지거나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4만 2천 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추가 계약 같은 아주 좋은 소식이 터지면 8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지금 주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딱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단기 트레이더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만약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격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걸 고려해보고 들어간다면 손절 라인은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길게 본다 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보다는 저 멀리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큰 그림을 보고 이 회사가 미래 우주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결국 스파이어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스타쉽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떠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기대감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는 별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해답은 앞으로 스파이어가 스페이스X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지에 달려있겠죠?